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들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서로소 이런 것도 공부했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지금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의 연산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법칙은 교환 법칙입니다.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같다라는 겁니다. 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이런 느낌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다, 이런 느낌과 똑같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겠죠.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이렇게 다 되는 거죠. B 합집합 A도 이렇게 다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집합도 똑같다. 순서, 연산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결합법칙은 요 어떤 의미냐면 A랑 B를 먼저 합집합한 다음 나중에 C를 합집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먼저 연산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과 B와 C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연산을 한 다음 나중에 A랑 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여기가 지금 다 합집합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게 다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뒤에 두 개를 먼저 할 거냐, 요 차이인 겁니다. 결합법칙은.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 분배법칙입니다. 이 내용은 자 보시면 여기 A 교집합이죠. A 교집합에 B 합집합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분배 요렇게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연산 기호와 같이 B에다가 붙여주고 C에다가 붙여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의 연산 기호는 합집합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A 곱하기 B 더하기 C 돼 있으면 얘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런 느낌입니다. 식으로 치게 되면 이해하시겠죠? 자, 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요 그대로 해서 B에 붙여주고 C에 붙여주는데 얘가 합집합입니다. 위에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거는 다 합집합입니다. 얘는 교집합, 합집합, 연산 기호가 다르죠.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 그럼 합집합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전체 집합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B 합집합, 다시 3개짜리죠. 자, 3개짜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3개짜리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자, 먼저 A 합집합 C 하면은, B 합집합 C 하면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랑 A랑 공통된 부분을 찾는다. 그러면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B를 하게 되면 여기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지금 합집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전체 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왼쪽의 그림과 요 그림의 까만색 상태와 오른쪽의 상태가 똑같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자, 분배법칙 잘 기억하세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분배법칙에서.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분배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마치 이런 거죠. 방금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 얘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와 같다. 여기서 이렇게 연산 내려오는 게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여기 보시면
A 곱하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A 곱하기로 묶어서 그죠? B 더하기 C 마치 인수분해하는 느낌.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도구는 여기 A 교집합 보이죠? 여기 A 교집합 보이죠?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산기호가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 교집합으로 묶어서 밖으로 꺼내주고 여기는 B가 남고 여기는 죄송합니다. C가 남은 상태에서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산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분배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 드모르간 법칙 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는데 이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단 중간에 있는 연산기호가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자, 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B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바깥쪽이죠. 이게 바깥쪽.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변이. 그러면은 좌변은 자, 좌변은 A 여집합.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A고 B입니다. A 여집합은 여기죠. A가 아닌 거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B 여집합은 자, B 여집합은 B가 아니다 이거니까 그죠? 여기 바깥쪽이겠죠. 이렇게 B 바깥쪽 이렇게 여기가 체크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그거 두 개를 공통된 부분을 찾아라 이 말이니까 공통된 부분은 바깥쪽이죠. 요 위에 그림과 같은 게 확인되겠죠. 자, 그래서 외우실 때 이걸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집합을 이렇게 딱딱 붙여주는데 중간에 있는 연산기호가 뒤집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집합이 탁탁 이렇게 붙을 텐데 중간에 있는 연산기호가 바뀌게 됩니다. 드모르간 법칙. 자,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 법칙 둘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서 좀 더 다져보죠.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이거와 같은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이죠. 이거는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보게 되면 A 합집합에 A 여집합 하나, 그 다음에 A 합집합에 B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중간의 연산기호는 얘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죠. 요 기호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인 거 아시겠나요? A랑 A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죠. 그거랑 A 합집합 B랑 교집합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과 A 합집합 B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 얘가 남게 되겠죠. 결과는 A 합집합 B가 됩니다. 5분 돼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와 비슷한 느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차집합이 돼 있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100% 이 말이 맞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이렇게 차집합이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차집합 성질에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바꾸어서 연산하는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바꾸어서 한번 적어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 B가 A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항상 참인 것을 물어봤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A 교집합 보이시나요? 그 중간에 연산기호가 합집합입니다. 그러면은 마치 인수분해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A 교집합으로 묶어주게 되면 앞에는 B가 남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연산기호 합집합에 여기는 B 여집합 남겠죠. 이렇게 교집합에 B가 A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그죠? 그거랑 A랑 교집합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다 뭘로 바뀌냐면 A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A 교집합 B가 A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런 말이 나오면 얘는 무슨 말이다?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 쭈루룩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항상 참인 걸 물어봤네요. 그럼 1번 맞죠? 2번 틀렸죠? 그죠? 같다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교집합은 공집합 틀렸습니다. 합집합이 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가장 전형적인 집합 연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집합의 연산과 요 포함 관계를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기가 참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이게 공집합일 때 성립할 때 다음 항상 옳은 것 위의 문제와 비슷하겠죠. 자,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있겠죠. 지금 보시면 합집합의 비여집합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B 여집합의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순서를 교집합에 뒤에 것도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 A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교집합에 A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B 여집합의 합집합 공통된 거 보이죠? 자, 묶어버리면 앞쪽에는 A 여집합이 남고 교집합의 뒤에는 A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공집합인 거 알겠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애의 공통 부분은 없습니다. 자, 공집합이랑 비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비여집합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비여집합의 교집합 A가 공집합이다 이 말이고 얘는 차집합의 성질상 이거는 이 말이죠. A 차집합 B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거죠. 이게 공집합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포함관계에서 많이 보던 거죠. 자, 이게 나오면 뭐다?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고 쭉쭉쭉쭉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답은 1번이겠죠. 이해되겠죠? 자, 다음 요거 잘 기억하세요. 공통 부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눈에 딱딱 들어오게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유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기들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어 있는 얘를 나타내는 연산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없고 보기 하나하나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해봤을 때 이 그림과 똑같이 나오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쭉쭉쭉 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비교집합시 여기죠. 그거랑 A랑 합집합을 합니다. 아이고, 다시 비교집합시는 여기죠. 여기 죄송합니다. 비교집합시 여기. 그 다음에 A랑 합집합을 한다. 그럼 A는 여기죠. 여기.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안 맞죠? 1번은 탈락입니다. 자, 2번 비합집합시. 비합집합시는 여기죠. 여기. 그죠? 거기랑 A랑 공통부분. A랑 공통부분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에 지금 공통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2번은. 그래서 주어진 그림과는 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비차집합 시. 비차집합 시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거랑 A랑 교집합을 한다. A랑 교집합을 하게 되면 A랑 공통부분이니까 여기죠. 여기. 이해하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안 맞죠? 3번 탈락입니다. 4번 비차집합 시. 비차집합 시는 여기라고 했죠. 자, 여기랑 A에서 비차집합 C를 빼는 겁니다. 그럼 A에서 비차집합 C를 빼주게 되면 차집합의 의미는 A에서 비차집합 C와 공통부분, 여기죠. 여기를 빼는 거죠. 여기를 빼버리게 되면은 다시 여기 빠져 이렇게 남겠죠. 안 맞습니다. 자, 5번 C 차집합 B. C 차집합 B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A에서 C 차집합 B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C 차집합 B와 공통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C 차집합의 요거랑 공통부분은 여기죠. 여기만 톡 빠지는 겁니다. 아, 5번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1번부터 쭈루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요거는 자, 똑같습니다.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만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형적인 아주 유명한 집합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는데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A 차집합 B에 합집합 B 차집합 A. 나중에 뒤에서 한꺼번에 다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합집합에서 합집합을 하고 거기서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합집합에서 공통부분을 빼는 겁니다. 자, 그림이 그렇게 돼 있죠. 합집합 이렇게 되는데 공통부분이 쏙 빠졌죠.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수식은 이거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적어 놓은 요 문장을 그대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합집합에서 공통부분 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 식을 또 살짝 바꿔서 자, 교집합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식을 변형을 해서 B의 여집합 합집합의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용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다룰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억. 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죠 이거? 이거 나타내는 거죠 지금. 다시 요건 요거 나타내는 거죠. 요거. 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없는 게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걸 교집합으로 바꿔주게 되면 뒤에 여집합이 붙겠죠. 얘도 마찬가지. 교집합으로 바꾸면 여집합이 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 여집합 교집합에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되겠죠. 합집합. 자, B 여집합 교집합에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됩니다. 순서를 바꿔보게 되면은 자, 요거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의 합집합. 자, 요거 위치 바꿔서 B가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B 교집합 A 여집합이죠. 이거는 다시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의 유를 바꿀 수 있고 기억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꾼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보고
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수식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찾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A 차집합 B는 여기죠. 그 다음 B 차집합 A는 여기입니다. 그 두 개를 합집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에 맞아. 이런 식으로. 요 수식을 보고 그림을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일일이 다 해보셔야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요 형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활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배웠던 집합의 연산 방식들, 법칙들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 실수 전체 집합 R의 두 부분 집합, 조건 제시부로 표현되어 있죠. 요거 부등식 풀면 요 A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그리고 부등식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제곱에 빼기 x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x 빼기 3에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겠죠. 결론적으로 x가 3보다는 크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 b는 지금 전혀 정보가 없죠. 이 a와 b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가 조건을 보니까 a 합집합 b가 r은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자, 먼저 a를 표현을 해보게 되면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보세요. b를 보니까 이게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x제곱 앞에가 양수인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 범위가 나온다고 봤을 때 알파하고 베타 나온다고 봤을 때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풀었을 때 만약에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면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부동호의 방향을 보니까 두 개 사이가 될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합집합을 하면은 실수 전체래요. 합집합은 얘도 되고, 그죠? 여기 A죠. A 또는 B니까 이 중간에 메꿔져야 되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알파, 베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어쨌든 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그죠?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교집합을 하면 이 범위래요. 교집합을 하니까 이 범위라고? 그러면은 선택지가 없죠.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그러면은 쭉 이렇게 자, 이게 마이너스 5인데 여기 등호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갈 건데 여기 중간에 메꾸어져야 된다고 했죠. 만약 베타가 쭉 와서 여기 툭 떨어져 버린다면은 교집합을 한 애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겠죠.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져야 되냐면 3에서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요 집합은 부등식을 푼 건데 그게 뭐하고 뭐다?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5하고 3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부등식이지만 이 알파와 베타는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5와 3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게 되면 두 근의 합, 여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a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2가 되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5죠. 그게 여기서 두 근의 곱 b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5고 a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17이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합집합을 했을 때 실수 전체가 된다는 소리는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 메꾸어져야 된다는 소리고, 교집합을 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교집합을 했을 때 요거밖에 안 나왔으니 넘어갈 수는 없고, 여기는 메꾸어져야 되니 선택지가 없다. 3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두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A 차집합 B가 3, 하나를 원소로 가진다. 이때 A 합집합 B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차집합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빼세요 이겁니다. 자, 근데 A를 가만히 보니까 요거 3, 2에서 마이너스니까 A라고 하는 집합은 3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A가 3과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거기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뺐더니 3이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가 빠진 거죠. 얘가 빠졌다는 소리는 B가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원소로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죠. 그럼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4에다가 플러스 2a 빼기 10 b 0이니까 a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6, a는 3 되겠네요. 그죠? 자, a가 3입니다. 그러면은 b라고 하는 집합은 x제곱 빼기 3x에 빼기 10이 0이다. 이걸 풀었을 테니까 5, 20 마이너스. 그래서 b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와 5를 원소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를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 3,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집합 A, 그 다음에 집합 B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A일 때 양수 A의 최대값.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 그죠? 일부러 이런 문제만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A, 요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풀어봐야 되겠죠. 절대값 x 빼기 1이 A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x 빼기 1이 마이너스 A와 A 사이가 될 테고 1을 더해버리게 되면 1 빼기 A, x A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이게 A를 푼 겁니다. 자,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죠? 이걸 그대로 풀면 되겠죠? 5, 3, 15 마이너스 여기. 그래서 x 빼기 5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소리는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1 빼기 A가 있고 1 더하기 A가 있을 겁니다. 이런 범위가 A 범위입니다. 그 다음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과 5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과 5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은 1 빼기 A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등호 포함 관계는 그만 설명해도 되겠죠. 나올 때마다 설명했으니까 등호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도 5가 커야 되는데 이쪽으로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풀기만 하면 되죠. 요거 하나 풀면 됩니다. 그러면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이쪽 풀어도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A가 4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런데 여기 양수라는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런데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으로는 4를 적는 게 맞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법칙과 관련된 문제풀이들은 마무리할 텐데,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죠. 이거 요 공통부분 보이죠? 공통부분 보이면은 묶어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마치 인수분해하는 분배 법칙, 숫자를 곱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과 관련된 내용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